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초전도체 좀 섹터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그 테마는 약간의 끝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테마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 예. 자, 그리고 어제는 또 반등했던 이유가 이걸 떠나서 조금 더 연구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이처에서. 그러면서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상온 초전도체는 약간의 해프닝 가능성이 좀 있죠.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이제 검증을 좀 했는데 신물질은 아니다. 이물질이 섞여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신성 델타테크는 그냥 밀어붙이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이제 조금 어렵다고는 봐야 돼요. 근데 좀 원체 이제 여기선 대장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대장이 됐죠. 대장이 되면서 뭐 이제 거의 작전주라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그런 흐름들 아마 탑라인을 근처를 가도 이번에도 꼬꾸라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65,000원 돌파 시도 혹은 63,000원 정도 돌파 시도하다가 특히 오후에 윗골이 달면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대세가 무너지는데 종가로 5만 원 깨지면 상당히 위험해지고요. 그리고 종가로 45,0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그러니까 종가요. 당일에 턱 찍고 반등하는 거 말고 종가로 45,000원 무너지면 이제 추세는 끝났다고 봐야죠. 얘는 예상 경로가 이제 이런 거죠. 한번 트리플 다중 고점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브레이킹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잡히는 데가 여기 3만 원 후반 그리고 3만 5천 원 이런 데서는 일시적 반등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반등폭은 크진 않다는 거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8천 원, 뭐 한 3만 5천 원, 2만 한 8천 원 정도에서 반등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데서 수렴하면서 한 번 더 상승하게 돼 있어요. 이슈가 없어도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서남은 초반의 대장이었죠. 상한가 쫙 밀어붙이고, 그리고 얘는 너무 턴 흔적을 좀 빨리 보였죠. 그리고 B파도 바로 나와버렸어요. 상두 번이면 엄청난 B파예요, 이것도. 자, 얘도 뭐 각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고, 지그재그 하락하죠. 러닝 컬렉션이 안 나와요. 그죠? 이게 거래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러닝 컬렉션을 하기에는 뭐예요? 어제도 제가 강의했었죠. 자, 고가 17%짜리는 러닝 컬렉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수렴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일시적인 반등은 나왔는데 이걸로 자, 초전도체 다시 간다 하고 반등하는 시그널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4,000원 초반에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죠. 4,000원 그리고 4,000원 초반 이런 데서 자리 잡으면 그리고 거래량 떨어지고 나오면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 반등이 또 5,500원은 못 넘길 확률이 높죠. 자, 그거밖에 반등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반등각을 계산하면 5,500 나누기 한 4,100 해볼게요. 자, 34%예요. 이게 34%짜리 반등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자, 이게 지그재그 하락시 나오는 파동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덕성은 자, 어제 서남은 조금 반등폭이 약한 반면에 덕성은 또 좋았어요. 덕성은 이쪽에선 대장이 절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어제 반등강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23%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제가 7,000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도 보시면 완전히 이탈한 위험한 캔들도 나왔지만 바로 복원하죠. 근데 이탈 시도 거래량이 막 폭발적이진 않았어요. 찍고 자, 그리고 이제 줄어들죠. 자, 진폭이 얘도 쌍고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싼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얘도 차트상에서 할 도리는 진짜 다 했어요. 그리고 단기 수렴형이긴 한데 얘는 러닝 콜렉션이 얘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얘는 7,000원에서 사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그림이 얘는 5,5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다음 목표가는 7,000원, 8,000원 분할이죠. 근데 7,000원에서 미달라고 다시 되돌림 나오면 7,000원 되돌리면 다 파는 게 매매 원칙이다, 정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특별히 뭐 진짜 그때 우리가 개발한 LK99죠. LK99가 진짜였다라고 증명이 되면 뭐 신고가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지금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파동은 끝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네. 파워로직스도 어제 반등각은 좋았습니다. 자, 얘는 여기선 제일 약했는데 여기선 또 강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싼 거 찍어주고 갔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기형 모양이에요. 그죠? 머리가 너무 높은 기형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어깨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내려오죠. 자, 얘는 8,5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8,500 아직 찍진 않았습니다. 8,810원까지 찍었고요. 자, 요것도 러닝 콜렉션으로 좀 보기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일단 적죠. 그리고 거래량을 훅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8,500원 근처에서 그러면 일단은 반등은 나왔다는 거죠. 나올 반등을. 자, 이어지려면 13,000원까지 일단은 가야 돼요. 근데 13,000원 가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파워로직스는 다른 테마도 좀 있기 때문에 13,000원 정도야 찍으면 그게 거의 얘도 마무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13,000원까지. 근데 미달로 끊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11,9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미달파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 공략 지점은 어디요? 역시나 8,500원이요. 그리고 7,300원까지 열려 있다는 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비스입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모비스도 얘는 뭐 대장은 아니었죠. 반등도 대장이 아닌데 또 얘는 여기서 고가를 높이네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얘가 여기서 대장이 된 게 아니라 여기 상승폭이 다른 애들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싼 거 치고 싼 거라고 하기엔 많이 찍었죠. 이것도 다중고라고 하죠. 멀티탑 어쨌든 찍어주고 여기서 반등폭이 이제 반등폭 맞죠? 리바운딩 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2,850원 말씀드렸죠. 2,850원 근처 가면 튀고 자, 여기서도 나오죠. 2,850원 제가 언제 말했습니까? 여기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2,800원 850원 이틀 빼니까 올라가죠. 근데 얘는 뭐가 있냐면 더 빠질 확률이 적어요. 다른 애들보단. 자, 그리고 자, 초전도체 끝 이렇게 해도 얘는 끼케 한 2,500원 정도까지밖에 안 빠질 가능성이 높죠.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로 다시 신고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LS 전선 아시아인데 자, 얘도 이름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얘는 그죠?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한 점은 있었죠. 그래서 모양이 좀 달랐어요. 확 상한가기보다는 상은 몇 번 갔지만 이렇게 약간의 N자형으로 올라왔죠. 자, 그렇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빠질 때도 이제 이렇게 빠질 것이다. 자, 원래 얘가 거래량 없고 되게 조용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자리 찾아 나서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8,500원 정도. 그러니까 다음 지지 라인이 8,500원 정도인데 또 이런 종목들은 또 그게 급하게 오지 않습니다. 뭐 좀 가볍고 뭐 덕성이나 선한 같은 종목은 뭐 하한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 얘도 뭐 여기서 곤혹을 치렀죠. 당연히 이날은 뭐 다 안 좋았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자, 뭐 독일인가 뭐 어디서 뭐가 나왔었죠. 리포트가 아니라고. 그때 다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요거 폭락갭도 하락갭도 메꿨죠. 아일랜드 갭을.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지금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고 뭐 상한가로 막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수급보다는 약간 다른 종목 눈치를 보고 있죠. 이게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계속 어제 뉴스가 이어질 만한 뉴스가 아니죠. 이건 뭐 좀 연구해야 된다. 뭐 LK99 논란을 별개로 좀 연구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강력한 호재가 아니에요. 뭐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못 갈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다시 리바운딩을 보려면 8,500원 혹은 60일 만나는지요. 요 자리가 리바운딩이 좀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걸로는 몰라도 초전도체로 LS 전선 아시아가 다시 17,000원을 돌파할 일은 없다는 거죠. 다른 일로는 몰라도. 그래서 8,500원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헤드앤숄더 완성이죠. 일시적인 반등 나고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거 튀면 어디요? 8,500원에서 튀면 10,000원이죠. 10,000원이 저항이 됩니다. 그 관점, 그러면 얘는 헤드앤숄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초전도체 종목, 신성델타테크,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모비스, LS 전선아시아 포지션 체크하고 차트 공부를 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주였습니다.